안녕하십니까, 더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스코프 창에서 우측에 있는 환경 창의 아이콘들 설명하고 여기 하단에 있는 아이콘들 설명에 대해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여기 모든 조작은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하고 이 스크롤하고 요거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키보드의 방향키로 조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선 저장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키우시고요. 시스템 선택 밑에 정비 이력 보기가 있어요. 모든 우리가 저장 데이터는 이 정비 이력 보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회를 한번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저장 조회에서 파형을 열 때 이렇게 뭐를 하나 선택을 하면 빨간 줄이 가고 밑에 저장 파일 보기를 이렇게 누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열리죠. 여기서 다시 조회로 갈 때는 조회를 누르시면 되고요. 뭐 하나의 파일을 더블 클릭 하셔도 다시 열리고 탭이 이렇게 두 개로 블럭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조회 누르시고 이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열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스크롤 하셔갖고 저장 파일 보기를 누르시면 쭉 열리겠죠. 이렇게 블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뭐 닫기가 필요하시면 닫기 하나씩 누르시면 계속 닫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닫혔고요. 다시 조회 누르시면 다시 조회창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일단 이 파일을 하나 열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하면은 벌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 스크롤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메모창을 내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파일을 두 개를 열었습니다. 자, 우선 이 파일을 가지고 여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볍게 채널 보이기 숨기기 뭐 당연히 누르면 이제 없어지겠죠. 체크가 돼 있는 채널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은 언제 사용하냐면 뭐 이 점화파형을 하나면으로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3채널만 살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이렇게 하나면 파형으로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옮길게요. 자, 우선 그리고 중첩 기능은 그냥 4개의 파형을 하나면에 중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다 모든 파일이 중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조작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축을 길게 놓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경계로 잘 보이고 안 보이고 하잖아요. 그때 설정하시는 게 최상위 채널을 뭘로 볼 거냐 이렇게 해서 1채널 CKP로 볼 거냐 그럼 CKP입니다. 이게 1채널이 CKP죠. 자, 2채널을 위로 올리면 2채널이 맨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캠포지션 센서. 자, 3채널을 맨 위로 올리면은 이제 점화로드 V로 찍은 점화 2차 파형이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4채널을 위로 올리면은 이제 리니어 산소 센서로 우리가 스톨 공연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중첩 기능을 끄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스택으로
블럭으로 이렇게 쌓여진 그 1, 2, 3, 4 채널을 보게 되겠지. 자, 분할 그래프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거는 분석 기능이기 때문에. 자, 스케일 커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이 지금 크랭크 캠 점화 2차 선소 센서를 가지고 어떤 검사 모드를 실행한 거예요. 점화로 들어가시면 점화하고 스톨 공연비 검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 계통하고 연료 계통을 같이 점검을 하겠다 이 소리겠죠. 뱅크별로. 그래서 요거를 찍은 건데 이게 검사 총 시간이 162,323ms나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한 3분 정도 되잖아요. 그죠? 3분 조금 못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걸 압축해서 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확대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 확대를 할 때 기능이 이제 그 스케일 커서죠. 화면에서 확대하는 거. 자, 화면에서 확대할 때 필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조작이에요. 마우스인데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컨트롤 창에서 할 때는 요 스크롤도 사용하고 요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서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우스를 왼쪽을 어디인가 확대할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여기다 찍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전체 범위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가 전체 범위 중에 이렇게 녹색 범위가 채택이 되고 그게 이 화면에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는 거죠.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찍으면 그 범위가 이제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확대했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시 왼쪽 오른쪽 확대. 그러면은 지금 전체 범위 중에 요 녹색 범위니까 엄청나게 확대를 한 거죠. 그죠? 다시 오므리고 싶으실 때는 이 화면에서는 이 확대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죠? 오므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여기 하단열에 요 전체 영역을 표시한 요 영역에 가셔가지고 자, 요 때는 뭐를 사용하시냐면 요 스크롤을 사용할 거예요. 스크롤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위치하시고 스크롤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짝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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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자, 전체 영역이죠. 다시 줄이면 네,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넓혀 주시면 전체 영역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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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계속 확대하셨다가 오므리실 때는 여기 와서 스크롤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컴퓨터 사양이 기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고 이제 쓰다 보면 느려지고 이러면 여기서 스크롤을 사용하시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를 찍고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대하시면 되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여기서 찍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동 여기 회색연 이 전체 범위를 선택한 영역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 요 쭉 보시면 여기 회색 바가 하나 있죠. 이렇게 요 회색 바를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면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 자, 그러면은 확대하는 거는 화면에서 이렇게 되는데 언제 꺼야 되냐면 이 기능을 스케일 컷을 언제 꺼야 되냐면 가령 데이터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커서선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왼쪽, 오른쪽. 여기가 이제 커서선 데이터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왼쪽 커서는 왼쪽
끝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커서선, D 커서선은 오른쪽 끝에 있는 거고, 그럼 이 범위의 데이터를 읽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싶어요. 이 화면은 그대로 두고, 그럴 때 이제 스케일 커서를 끄시면 됩니다. 자, 스케일 커서를 끄시면 왼쪽을 찍고 오른쪽을 찍어도 확대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왼쪽 그 A 커서 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전진 쪽으로 앞에 있는 요 커서가 무조건 A 커서고요. D 커서는 B 커서는 뒤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는 A 커서예요. 그죠?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면 다음 커서선이 생기는데, 가령 B 커서를 이 앞에다 찍어도 다시 얘가 A 커서가 되는 겁니다. 얘가 B 커서가 되고. 자, 앞에 있는 게 무조건 A 커서다. 근데 커서선 설정할 때는 왼쪽 마우스를 어떤 목표 지점에 찍고 다음 목표 지점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자, 그러면은 A 커서부터 B 커서까지가 이렇게 커서선이 설정이 되게 되고, 이 커서선에 A 커서에서 B 커서까지의 시간차가 여기 델타 값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 174.99ms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A 커서에서 B 커서까지 이제 설정을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A 커서에서 B 커서까지의 데이터는 이 커서 데이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각 채널별로. 자, 설명을 좀 드리면, A 커서는 여기다 설정하고요. B 커서는 여기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요때 A 커서에서 B 커서까지의 그 데이터가 이 커서 데이터에 나오게 되는데, A 커서 지점하고 요 파형하고 만난 자리에 전압이 표출이 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B 커서하고 파형이랑 만난 자리는 여기 하이 쪽에 있으니까 지금 4.81V가 나오는 거죠. 자, A 커서에서 B 커서까지 가장 높은 전압 4.87.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입니다. 민 값은 가장 당연히 낮은 값이겠죠. 자, 이런 디지털 파형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뭐가? 이 에버러지 값은 맥스, 민 또는 에버러지, 저희 VPP가 필요할 거고요. 근데 4채널을 보시면 4채널은 이렇게 쭉 긋는 이런 센서 시그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평균값, 에버러지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채널 보시면 2.75V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VPP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VPP는 맥스 값에서 민 값을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주파수, 요거 이제 가령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파수를 어떤 파형을 찍었을 때 읽어낼 때는 기준이 되는 실린더가, 기준이 되는 신호가, 이제 신호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이 파형에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주기. 가려면 주기라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지점을 채택해서 주기를 설정하면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점까지가 한 주기죠. 만약에 내려오는 지점을 선택했다면 내려오는 지점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가 여기가 한 주기예요. 이 주기가 1초 동안에 몇 번 지나가느냐, 요게 이제 주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서선을 설정하실 때 가령에서 올라가는 지점에서 내려가는, 다시 올라가는 지점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보다 좁게 선택해주면 주파수를 못 읽죠. 기준이 주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형이 쭉 나오면 이렇게 한 서너 거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이제 주파수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안에는 무수한 주파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 같으면은 고정적인 주파수인데 이쪽에서 읽어보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늘어야 되죠. 이렇게 좁게 선택하면.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건 자,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서 찍으셔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셔도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스케일 커서를 키고 다시 확대했다가 이렇게 확대했다가 여기서 끄셔도 되고 자 그래서 주파수가 변하는 파형에서는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그 구간의 주파수를 재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연산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주파수 어떤 한 주기가 1초 동안에 몇 번 지나가느냐를 표시한다. 듀티라는 얘기는 가령해서 아까 말씀드렸을 주기가 요렇게도 한 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도 한 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도 자 그러면 요 한 주기 중에 자 이렇게 로우 레벨에 있는 걸 0이라고 하면 하이 레벨에 있는 게 1이다. 그러면 0과 1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가 듀티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기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해줘야 읽히기죠. 당연히 주기가 기준이니까.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듀티 쉽게 말하면 밑으로 떨어진 0 레벨의 주기를 재거든요. 그러니까 듀티를 재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쪽에서는 마이너스 듀티 때 액추에이터가 제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듀티가 여기 49.85니까 50이라고 치면 50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비율이니까 플러스 쪽도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이 만약에 30이다. 그러면 플러스 쪽은 무조건 70인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 스케일 커서를 켰을 때는 화면에서 확대. 자, 다시 전체 영역으로 이렇게 했다가 확대. 그죠? 요거 할 때 쓰시는 거고, 끄시면 이제 데이터를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죠, 필터. 여기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는 어느 때 쓰냐면, 요거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스케일 커서가 꺼져 있기 때문에 키겠습니다. 자, 확대. 자, 확대를 찍었는데, 지금 3채널에 보면은, 점화로드 V를 가지고 점화 2차를 피크 모드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 피크 모드를 찍는다는 얘기는 이 서지 전압에 끝까지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서지 전압에. 이 서지 전압을 끝까지 잡는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여기 작은 여기가 전압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자, 여기서 필터를 적용하는 거를 보려면 이제 이 화면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널의 확대라는 얘기는 자, 여기 십자 커서 보이시죠? 요거를 가령 여기서 3채널에다 위치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스크롤을 돌리시면 위쪽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확대해 봤더니 지금 봤더니 확대를 계속했더니 노이즈까지 같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노이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고 보고 싶다. 그러실 때 필터 처리를 하는 건데 이 필터의 적용은 각 채널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채널을 필터 처리하고 싶으면 필터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서지 전압도 사라지고 노이즈 처리는 다 됐는데 없어졌잖아요. 파형이. 이때 필요한 게 여기 보면 요 레벨 조정입니다. 요 레벨을 딱 마우스로 잡으시고 왼쪽 마우스로 딱 잡으시고 쭉 우측으로 가서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 읽으시면 노이즈를 제거한 파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 화면에
십자 커서를 위치하시고 3채널에 스크롤로 조작하시면 상하 수직 확대 축소가 자유롭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부위 이 3채널을 필터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필터 처리를 적용하고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요 조정. 요 조정. 이렇게. 정도에 맞추셔서 적당한 위치에 맞춰놓고 보시면 이제 노이즈를 제거한 파형으로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전체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형으로 가봤고요. 자, 채널 4번에 보시면 일반 프로브로 산소 센서, 리니어 광역 센서를 찍어서 이 산소 센서를 통해서 그 공연비 제어, 그러니까 엔진이 희박하고 농후하고가 이제 농후하고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산소 센서 파형을 찍은 건데, 이 리니어 산소 센서는 대략적으로 한 2.7V 레인지, 여기 보시면 여기 십자 커서를 쭉 보면은 요 파형 위에다가 이렇게 파형을 갖다 대면은 이 좌측에 이렇게 전압이 나와요. 그죠? 대략적인 전압이 대충 맨 밑에가 뭐 2.1에서 대략 2.7 사이, 평균값은 한 2.5 정도 되겠죠. 가령해서 여기 2채널로 가시면 2채널의 값이 맥스가 한 4.8V, 미니 제로겠죠. 자, 그 1채널로 가보시면 십자 커서에 여기 공회전용의 하단점은 마이너스 1.9, 여기 최고점은 뭐 6.8, 이렇게 간단하게 전압을 읽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산소 센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에서 필터 처리도 중요하지만 밑에 수직위치 조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분석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필터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웬만한 노이즈를 지워버리고. 자, 그럼 필터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도 이 폭이 적기 때문에, 이 폭이 적으면 분석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이 폭에서 이 미세한 부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4채널에다가 십자 커서를 위치하고 스크롤로 돌리면 확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계속 확대하다 보면 화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이 이상 확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정량 키워놓고 얘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 파형을 끌어내려서 다시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수직위치 조정이죠. 자, 수직위치 조정 또한 1채널, 2채널, 3채널, 4채널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4채널을 해당 채널의 스크롤로 이렇게 확대를 해놨던 파형을 밑으로 끌어내리려면 일단 요 전체 화면 폭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 그라운드 선을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내릴 거예요. 이렇게. 그게 채널 이게 4번이니까 채널 4번의 위치겠죠. 위치의 레벨을 여기를 딱 마우스로 잡으시고, 왼쪽 마우스로 딱 잡으시고, 자, 천천히 끌어내리시면 요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키울 수 있네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파형의 레벨도 끌어내리시면 되는데, 이때 이게 이제 워낙 확대가 많이 돼서 미세한 전압폭이거든요. 여기가 전압폭이. 그러니까 이게 후딱후딱 움직여요. 이렇게 하시면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때 쓰시는 게 여기 키보드에 보면 이 방향키예요. 이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손쉽게 얘를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조정하냐면, 자, 조정하실 때 여기 위치를 찍고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딱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찍어 주시고, 제가 지금 방향키의 상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상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다시 하 버튼을 누르면 내려가시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레벨을 딱 집으시고, 찝는 거 잊어 먹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적당량 조정하시고, 다시 상하 버튼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한 번 누를 때마다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리시고, 다시 마우스로 이 해당 채널에 가서 이렇게 키우시면 적당량 키울 수가 있어요. 이제 보기 좋아졌죠. 자, 그러면 다시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에서 각 구간별로 파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때 범위를 설정하는 거, 수축하는 건 이 채널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 우리 2단 스토란 영역으로 이동 딱 하면, 그래서 다시 스크롤로 여기 잘라서 범위 설정, 여기서도 자유롭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필터 처리, 수직이 조정, 확대 이런 걸 통해서 파형을 정밀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리니어 산소 센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희박이죠, 희박. 밑으로 내려와야 농우고요.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는 위로 올라가면 농우, 밑으로 내려오면 희박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전 영역부터 2단 스톨, 그러니까 기하단 넣고 이어서 1500, 그러니까 스톨 1500 영역까지는 무조건 피드백 영역이고요. 여기 풀스톨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스톨이 진행되는 차량이라면, 스톨 제한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무조건 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대가 돼야 되고요. 자, 여기 악셀레터를 놓으면 퓨얼컷이 이루어지니까 희박적으로 급격하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퓨얼컷을 하니까. 그래 놓고 다시 분사를 재개해서 하게 되면, 요때 이제 그 웰필름 돼 있던 그 연료들, 그러니까 그 탄소에 의해서 이렇게 흡착돼 있던 산소들이 연료들이 많이 빨려 들어가면서 분사 개시하면서 농우를 유지했다니까. 요 구간이 농우가 짧으면 짧을수록 흡기 매니폴드가 깨끗하다는 얘기죠. 분사도 좋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우측에 지금 설정창 중에 설명은 다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각 채널을 막 확대하고 끌어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원래대로 하려면 각 채널별로 가서 다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기능이, 여기 보면 모든 요거 내리셔야 됩니다. 이거 내려야 보여요. 모든 수직 위치 리셋, 그 다음에 수직 레벨도 리셋, 스케일도 리셋 하시면 원래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원상태고요. 그 다음에 필터까지도 모든 거를 다 리셋해야 되겠다. 그럼 모든 필터 리셋 누르시면 원래 파일이에요. 원래 파일. 이렇게 보시면, 이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다시 노이즈가 많은 거 이렇게 필터 처리 이렇게, 그죠? 다시 이거 조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단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범위 설정창, 이렇게 범위 설정창에 보시면 파형 모양이 하나 그려져요. 이 파형 모양이 전체 구간을 표시해요. 여기는 항상 전체 구간.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이 뭐냐면은 공회전 영역은 어디고 가속 영역은 어디고, 우리가 확대했을 때 여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어딘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구간에 가서 이게 확대되어 있으면 요 구간을 보면 확대 영역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요런 구간에 보면 요렇게 해서 범위를 설정했다 그러면 요 구간이 이쯤인지 뭐 풀스톨 바로 직전인지 여기를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범위를 선택하는, 전체 구간을 선택하는 채널의 기준 채널이 1채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채널로 해놓으시면 2채널로 변경. 이런 것들은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점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별로 맥락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고,
자, 산소 센서를 보면 너무 폭이 좁아서 어렵고, 그럴 때는 가장 적당한 게 1채널이겠죠. 얘는 이렇게 딱 범위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이제 분석 기능을 통해서, 자, 분석 기능을 통해서 서버 분석까지, CKP 서버 분석까지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RPM을 누르면 이제 RPM으로 환산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자, 타이밍 컷 표시 뭐 이런 것들 기능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 채널이 1채널이냐 2채널이냐 3채널이냐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플레이입니다. 동영상 플레이인데요. 일단 범위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시작하면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거죠. 흘러가는, 쭉 흘러가는 모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 이동 중에도 여기서 스크롤을 조작하시면 스크롤 범위가 이렇게 넓혀지면서 가요. 그럼 딱 갔잖아요. 여기 끝까지. 그럼 멈추는 거고요. 이때는 시작을 눌러도 안 되죠. 다시 끌어서 앞으로 갖고 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 자, 일시정지는 일시중단입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가요. 그죠? 근데 정지는 다시 누르면 안 가죠. 정지했으니까. 시작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기. R. 뒤로 빨리 가기. 그죠? 여기 앞으로 가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누르시고 F를 누르면 이렇게 빨리, 이거는 빨리 가기고요. F는. 자,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고요.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확대하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일반 눌러서 필터 처리도 좀 적용하고요. 자,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령 요것도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자, 봤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좁은 영역에서 얘를 미세하게 이동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럴 때는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고 여기 F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한 프레임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지점, 증상 지점을 찾을 때, 그죠? 뭐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나머지는 뭐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10, 이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딱 눌렀어요. 그리고 반복으로 재생. 그럼 반복 재생 누르면 계속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 재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다시 끌고 오면 여기서부터 하겠죠. 마우스로. 다시 끌고 가면 여기서부터 해요. 여기서 스크롤 움직여서 범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더 좁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 여기 속도를 이렇게 20으로 놓으시면 2배 속도로 가겠죠. 이걸 낮추시면 낮출수록 천천히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적당한 거 10이니까 반복 재생을 눌러놨으니까 다시 와서 백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를 누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뷰 영역 저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전체 영역 또는 어쩔 때 보면 우리가 긴급 저장을 딱 누르게 되면 긴급 저장이라는 게 1분간의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 1분간의 데이터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화면에서, 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 영역만 따로 저장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창이 하나 쌓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보면 얘는 전체 영역이 아까 뷰 영역 저장한 영역이죠. 얘는 원본 파일은 지금 전체 영역이 이렇게 저장된 거고, 그때 필요한 부분만 저장 파일에서 잘라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단에 필요한 기능 중에 여기 타이밍하고 타이밍 컷, 흡입 순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석할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PDF 저장, 이 화면을 PDF로 저장을 해줘, 이 소리고, 프린트는 프린트 하겠습니다, 이 소리고요. 자, 맨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미지 저장, 그러면 이 그림으로 저장하겠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프린트는 당연히 프린트가 연결을 돼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원격으로 그냥 네트워크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은 컴퓨터 가게 불러서 잠깐 해달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이콘에 대해서 환경 설정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